네, 안녕하십니까. 법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중에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고등학생인데, 그분이 지금 수능 특강을 하다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전화로 들어도 이 수능을 준비하는 이제 고2나 고3들이 용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법적 용어를. 그래서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문을 찍어서 보내달라 했을 때 제가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야, 이런 문제를 수능에 내는 거는,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인간이하다. 수능 특강 한병훈의 독서, 이거 정말 문제 있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여기 보시면 강제집행이라고 돼 있어요. 강제집행. 그리고 이제 뭐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있고, 이제 절차라는 게 있고요. 이제 절차는 뭐 경매 집어넣고 하는 그런 절차고, 이제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배당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경매계에서는 2인 체제로 할 때 참여관들은 배당만 하고 나머지 실무관들이 나머지 업무를 다 처리했습니다. 그만큼 배당이 어려운 건데, 그 중에서 배당 중에서 제일 어려운 요 부분, 요 배당 방법이라길지, 요 순위라길지, 우선 변제권이라길지, 요런 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생의 지금 밑에 보면 이 수능 독서라고 돼 있거든요. 한병철의 독서. 독서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채권자라는 게 있는데, 일반 채권자가 이제 우선 순위가 있는 우선 채권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제 맨 밑에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시청자, 구독자인 저기 학생이 질문하는 부분인데요. 담보 물권자와 가압류권자의 관계를 밝히는 건데요.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가압류가 등기된 후에 이제 생긴 담보물권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압류 등기 후에 생긴 담보물권의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음. 이거 지금 담보권과 가압류권의 관계라고 해서 칸 나누기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예시 윗부분은 전제입니다. 전제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냐, 전제에 있는 모든 사실들은 밑에 하고 이제 전제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밑에 있는 이 지문들은 각각 다 전제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병훈의 독서, 이거 참 문제가 있네요. 이거 그냥 국어 실력이 없어요, 이분. 근데 독서라고 해서 수능으로 학생들을 가리키는 내용을 보면 민사집행에서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병훈의 독서, EBS 국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전제 부분은 A는 X부동산의 소유자이고, BCD는 A에게서 각 2억 원씩 돈을 빌려준 금전채권자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문장이. 근데 일단 넘어가고, 이들 중 B는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설정하였다. 이것도 틀렸어요. 담보물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담보물권 안에 여러 개가 있어요. 가등기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건저당권도 있고, 그냥 저당권도 있고. 근데 이 담보물권을 설정했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가 BCD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X부동산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A가 BCD의 금전채권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식이 아니고, 요거는 경매를 넣는 채권자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채권자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X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될 금액은 3억 원이다. 지금 3억 원에 팔렸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C만 가압류를 했고, C만 이 X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된 후에
B가 담보물건을 설정한 경우, 이거 담보물건이 아니겠죠.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때 이제 경매로 만약 그 배당 금액이 3억 원인데 낙찰됐을 경우에는 B는 2억 원과 C는 1억 원을 배당받는다. 이게 정말 어려운 순환배당이라는 거는데요. 순환배당. 제가 이제 순환배당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순환배당에 있어서 네. 자, 순환배당에 있어서 C만 가압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압류 등기가 된 후에 B가 담보 물건에 설정한 경우에는 B는 채권액이 2억 원이고 이제 C는 1억 원을 배당받는다. 이렇게 성립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그 이유는 일단 C의 가압류가 일단 날짜는 C가 빨랐습니다. 가압류가. 그래서 가압류에 의해서 우선 채권 배당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부동산 경매이기 때문에 채권 배당이 맞지 않지만 가압류가 우선했기 때문에 채권 배당을 먼저 합니다. 채권 배당이라는 게 안분 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빠른 것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날짜가 빠르다는 것과 순위가 높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C의 가압류는 날짜는 빠르지만 순위는 B의 담보 물건보다 후순위라서 상호 이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을 이제 완충시키기 위해서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B 채권액은 위 대전제에서 2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C의 채권액은 위 대전제에서 2억 원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B와 C의 총 채권액은 이제 2억 원, 2억 원 합치면 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할 재단은 3억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배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금액이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합치면 4억인데 실제로 이제 배당할 금액은 3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이라는 것은 돈 달라는 사람의 채권액보다 줄 돈이 부족했을 때 이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일단 이해관계인으로서 B와 C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B는 청구 금액이 2억입니다. 그리고 B는 담보물권자, 후일자이지만 선순위 담보물권자이고, C는 이제 가압류권자, 선일자이지만 후순위 가압류권자입니다. 그래서 안분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이 안분배당이라는 게 이제 금액별로 나눠주는 것인데, 채권액에 배당할 재단은 3억 원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총 채권액은 4억, 그리고 자기 B가 가지고 있는 것은 2억. 그래서 둘 다 안분배당하면 1.5억씩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안분배당이고, 안분배당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순위하고 선일자하고 순위가 갈등을 일으키니까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흡수배당을 시킵니다. 흡수배당에서는 이제 담보물권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B가 C의 금액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B가 담보물권자이고 1.5억밖에 못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2억이기 때문에 이제 C에게서 5천만 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억이 되는 것이고, 담보물권자는 2억, B 담보물권자는 2억이 되고, 1억, C는 안분배당에서는 1.5억을 받았지만 다시 흡수배당에서 5억이 뺏겨나갔기 때문에 1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배당인데, 이런 배당 문제를 이 수능 특강으로 냈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래 거 보시죠. 아래 거 보면 C와 D가 모두 가압류를 하지 않았고, B는 2억 원, C와 D는 각각 5천만 원씩 배당받았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C와 D가 모두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B는 담보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압류조차 없으면 B는 무주공산입니다. 자기 배당액은 무조건 다 채울 수 있는 것이고, C와 D는 이제 배당 금액에서 5천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안 하면 배당 안 해줍니다. 아무리 채권자라도.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동산에 무슨 등기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남습니다. 배당 요구라는 게 있어요. 이 배당 요구를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는 전제 갖고, 그렇다 그러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그 시기 내에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안에 그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이 각각 5천만 원이 배당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게 지금 알다시피 배당 요구니 집행권원이니 배당 종기니 이런 것들을 다 생략시키고 그냥 배당액이 얼마다 했을 때는 이 전체 내용을 아는 사람만 이해되지,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경매를 여러 번 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건 좀 뭐 수능 특강 문제로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 건데요. C만 가압류를 했고, 가압류 등기 전에 B가 담보물건을 설정한 경우 B는 2억 원, C와 D는 각각 5천만 원씩이다. 자,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만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 했든 안 했든 배당 금액은 똑같습니다. 왜냐? 담보물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담보물건은 우선하기 때문에 다 흡수해버려요. 만약에 선일자가 있으면 선일자 거를 흡수해버리고, 선일자가 없으면 지가 단독 배당 받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돈 빌려줬을 때 무조건 담보를 잡아라. 담보를 영어로 모기지라고 합니다. 모기지. 모기지의 뜻은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이모탈 들어보셨죠?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 빌려줬을 때는 무조건 담보권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후순위는 안 돼요. 선순위로 설정해 달라 그래야지. 후순위는 설정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능 문제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 국어하고도 안 맞고, 국어에도 다 틀렸어요. 이게 이런 국어를 이런 식으로 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수능 특강 한병훈의 독서, 이거 문제 많네요. 이 사람은 지금 예전에 공인중개사를 했는지 이런 식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EBS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덕분에 여러분들은 순환배당이 뭔지 한번 오늘 살펴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